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이 JTBC가 역시 JTBC다운 사고를 쳤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의정부 제1시장이라는 방문에 가서 이제 설 앞두고 이제 민생경제도 살피고, 그리고 이제 전통 이 재래시장도 살피고, 그래서 이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이런 시장을 갖다가 이제 관광, 이런 것으로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요. 요거에서 말이죠. 배추 값을 많이 오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잖아요. 아니, 배추 값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JTBC가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자막까지 아주 친절하게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이거 고발 조치에 나섰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열이 받아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별도로 말이죠, 이종배 의원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 가짜 뉴스에 지금 앞장을 서야 될 정부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어제 퇴원은 했는데, 지금 이제 배후 세력을 아직까지도 이제 검찰이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지금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 이거 배후 세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요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지금 임종석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네요. 바로 뭐냐, 임종석 문재인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명들에서 친명 원외 조직 이런 데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임종석이를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미애가 또 올라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임종석 자리가 본래 누구 자리였냐면 홍익표가 현직 의원인데요. 홍익표가 섬지 출마했다. 그래서 서초을로 넘어왔어요. 서초을 절대 안 되죠. 서초 사람들이 아무리 갑보다는 을이 조금은 하지만 보수세가 약하지만 서초 강남에서 만약에 서초하고 강남에서 이번에 아무리 우리 국민의힘이 힘이 없고 힘이 아니라 여론이 좀 낮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차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정권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익표 자리, 지금 이제 중성동갑 이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데, 잘만 하면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윤희숙이가 나온다. 요렇게 지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정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천 앞두고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성동 여기에는요 또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이해운이가 또 출마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해운 대 윤희숙,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또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싸움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이제 일전을 한번 불사해야 되겠죠. 흥행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김종민,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이준석, 이런 발언 내용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사실 중심으로 해서 논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제 방송 보실 적에요, 지금도 많은 응원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좀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제 이 매출을 좀 오르게 하겠다, 힘쓰겠다라고 한 말을 갖다가 배추 오르게 힘쓰겠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든 이 JTBC. 그래서 JTBC는 이 영상을 지금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인용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쫙 유포시키고 있는 이 민주당 관계 인사들, 요것들은 그대로 놓고 있어요. 지우지 않고 있어요. 자, 얼마나 뻔뻔스러우냐.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이 배추가 아니고
매출 오르게 하겠다는 게 분명하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다. 요렇게 가짜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틀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배추 오르게가 아니라 매출 오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출 오르게인데 배추 오르게라고 친절하게 자막까지 달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매출인지 배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실 한번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임의로 배추 오르게로 해서 다른 이 JTBC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종배 시의원 이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요렇게 해서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돌려드렸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사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5일 날 의정부 제1시장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격려하던 도중에 이 매출,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JTBC가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자막까지 달려서 뉴스에 지금 이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말 실수를 한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지금 가짜뉴스 단속하겠다. 이거 강하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오늘 SNS에요. 이때다 싶어서 확대 재생산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모두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유튜브를 보다가 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해서 배추값 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막이 달린 황당한 쇼츠 영상까지 있었는데 뭔가 싶어 들어보니 이게 배추값이 아니라 매출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매출 오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정확히 들리는데도 배추값 오르게 하겠다는 자막까지 넣어서 선동하고 있는 거. 그리고 댓글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이 달려있는 거. 이거야말로 흑색 선전이고 유언표. 이 가짜뉴스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악이다. 그래서 가짜뉴스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JTBC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JTBC에서 이게 나오니까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하고요. 하헌기 전 민주당 전입니다.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이거를 갖다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당 제목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금 이제 이 JTBC의 경우는 이거를 비공개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인사들은 아직도 요 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 야권의 이런 움직임은 바로 뭐냐? 아니면 말고식이죠. 예, 그래서 가짜뉴스 또다시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준동이 아니냐. 요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이죠. 제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미디어 법률단 여기에서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작진을 갖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JTBC 측이 이렇게 이제 이 가짜 뉴스 자막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짜 뉴스를 또 야권 의원 인사들을 또 내리지 않고 있는 거,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의도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죄질이 무섭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자, 이런 가짜 뉴스 또 이 중간중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꼭 요거는요. 이 댓글. 왜냐면 이 야권 인사들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이렇게 퍼날리면 거기에 댓글에 나가서 이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불 작전을 우리 우파들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그러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거를 조금 키워드리면 배 쪼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요게 말이나 되냐고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MBC가 말이죠. 바이든 달리면 이거 가짜 뉴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MBC 이게 이제 법률적인 소송에 들어가서 이제 1심 판결에서 명백히 이거는 이제 판동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건은요. 지난번 건은 해석이 어려운데 듣기가 어려운데 임의적으로 다른 거고 이번에는요. 물가라고 분명히 들려요. 물가라고 분명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갖다가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발표한 요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이거는 뭐 제대로 요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이 법률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과연 배현진 습격한 A군, 요 A군의 배후 의혹은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러한 지금 이제 취재 보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보도 내용들을 제가 쭉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설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피습에 배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전효옥 전 의원이 되겠고요. 아니야, 이거는 순수하게 우발적 범죄냐. 그러니까 이제 요 학생도 그건 우발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 사람은 바로 이제 이수정 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나이가 한 13살, 18살 정도 되면은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 더군다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발적 범죄이냐? 일종의 모함 범죄이고 모방 범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피습 사건 이런 모방 범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라는 여성을 향해서 이루어진 이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여성 혐오 그런 글들이 많다. 그래서 여성 혐오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효옥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건 보면 아니 15살 먹은 소년이 어떻게 이런 폭력을 휘둘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 개인 일정, 특히 말이죠. 전효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일정을 갖다가 15살 먹은 중학생이 알아? 이거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이다. 예, 요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지금 이제 여러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이 지적이 된 대로 개인 일정, 왜냐면은요 이 미용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순수한 개인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런 개인 일정, 그것도 다른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개인 일정을 순수하게 이제 사적인 일정을 과연 혼자서 어떻게 알아내냐 이겁니다. 예, 요거에 이제 제일 큰 이게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본인은 대치동에 사는데 이 사고 현장은 신사동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대치동에 사는 중학교 학생이 어떻게 신사동 그 미용실이 이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자기는 유명 연예인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이제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만약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사동에 있는 이 미용실까지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요것도 누군가가 알려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뭔가 배후에서 이런 미용실 정보까지도 빼준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논지가 전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이제 학생이 갈 때 이 택시 기사가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본래는 도산공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창호 선생 묘소를 가려고 했던데 느닷없이 거기서 쪽지를 적어주더라. 그러면 이 쪽지를 본인이 적었겠느냐, 아니면 누구한테서 쪽지를 받았겠느냐. 예, 요것도 의혹이에요. 그래서 받았을 경우라 한다면 누군가가 전해줬을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배후 세력의 존재를 또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 3주 전부터 거의 매일 그 건물을 또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요것 보면은 그야말로 누군가가 계획을 짜가지고 사전에 계속 답사해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큰일을 나면 지형지물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이행할 때 차질이 없이 테러가 이 실행이 되도록 현장을 익숙하게 한 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들 대부분 보면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로 알려져 있으면은 이거 배우에 대한 수사가 대충 가다가 또 이게 수사가 이제 미흡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우려 섞인 이 전망과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요, 과연 이제 배우가 있는지 또 없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중성동 갑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민주당. 왜냐하면 현역 민주당인데 현역 민주당 의원은 누구냐? 현역 민주당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홍익표가요, 나는 이제 험지 나가겠다. 그래서 서초을로 출마, 이미 뭐 지구당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을로 딱 이제 기대를 꽂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자리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오랫동안 이제 지킨 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전략공천 자리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3번씩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략적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나오겠다. 그러면 뭐 본인 나오겠다는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제3자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에는요. 지금 이해훈이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윤희수이가 지금 선언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두 사람이 이제 붙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 대 그 다음에 임종석 운동권도 전대협 운동권 여기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 여기는 이제 민주당 우세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합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는 누구냐? 이게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개딸들이 볼 때는 친문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를 계속 내치는 그런 성명문을 집단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 여기에 추미애가 올라타서 지금 이제 임종석이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고민정이 있는데 아웃시키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임종석 자리를 추미애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너는 나가라. 이러면 이제 임종석이 공천 주지 말라는 데 따른 정당성이 지금 많이 희박하잖아요.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임종석이를 잡겠다고 하는 못된 이 추미애 버릇이 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일체 얘기 안 하고 임종석이 공천 주면 안 돼.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미애도 여기에 끼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누가 끼어들고 있느냐? 이현주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현주를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현주.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이제 현재 상당히 세게 성동 갑을 놓고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임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뭐 친명으로 싹 다 바꾸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친명 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친문 안 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이가 내놓은 입장문이 뭐냐?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민심 앞에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이고 친문도 친명도 따로 없다. 그러면서요. 출근길 행당역, 대목을 앞둔 마장 축산물 시장, 그리고 젊음의 성수동 거리 어디에도 친문 친명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러한 지금 임종석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인사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수긍 안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이도 굉장히 지금 밀리는 상황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임종석이를 살리려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하고 그 문재인이가 만났을 때도 문재인이 그 이재명이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 딱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펜앤마이크 보도인데요.
자, 그래서 친명계와 친문계가 지금 이제 임종석, 성동, 중성동갑 이거를 두고 지금 일전을 지금 벌리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친문이기 때도 못 주지만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이제 586들은 많이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386들. 그 386의 주 생신 세력이 누구예요? 전대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대협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오느냐? 한총련으로 지금 넘어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권의 주체 세력이 지금 바뀌고 있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대협 회장이었던 임종석이는 일종의 인도에서 이제 인도 이 카스트제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게 계급이 높은 승려 계급 중에 최고의 높은 계급이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일각에서는요 이 브라만 그야말로 이제 운동권의 브라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권의 브라만을 쳐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동부 연합 중심의 이제 한총련이 이거를 이제 치고 가려고 지금 계속 임종석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임종석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 있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는 이제 영입 인재를 전략 공천하는 수순으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가 지금 영입하겠다고 하는 이현주 가능성이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현주, 지금 내부적으로 말이죠. 지금 복당을 받아주냐 하는 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현주도 문재인도 공격했지만 이재명도 연산군에 빗대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현주의 복당을 굉장히 지금 거부하는 이 분위기가 엄청 셉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과연 지금 이제 이현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공천을 과연 누구 하느냐, 요것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친명을 갖다 만약에 꽂는다고 하면 역시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인식이 좀 굳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친명이 뭐 민주당 우세적인가 그냥 거저먹을 수 있게 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낙연하고 그 다음에 이 조응천 여기에서 지금 오늘 또 이제 합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제 이 합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지역 의원을 갖다 공천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표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핫 플레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뺄셈 정치를 하지 말아라.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이 논리를 임종석 실장 측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번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